그래서 좋아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 이제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로스 펑션보다 지금 스트릭트하게, 그러니까 로스 펑션보다 더 작은 엘보라는 걸 저희가 정의를 해서 이거를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얘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 네, 페이지지? 2스텝. 근데 네, 어디냐? 네, 8페이지 보면 돼요. 그래서 저거 엘보를 저희가 다시 써볼게요. 네. 로그 pxn의 qnc죠?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는 z에 대한 펑션이잖아요. z에 대한 펑션이니까 얘를 z에 대한 펑션으로 끄집어내고 싶어요. 뭔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z에 대한 펑션으로 끄집어내면은 뭔가 이거 뭔가 텀 자체가 케일 다이버전스 형태로 꺼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죠? 그래서 끄네요. Q, N, C, 로그. 그 다음 얘를 분리시켜요. C, 오늘 뭐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로그니까 찢어요. 어떻게 찢을 거냐면 네.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냥 봐도 돼요. 빠르게 쓸게요. 이렇게 찢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 이거 바꿔요. 바꾸면서 음수 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네, 동일하고. 오케이?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로그 p의 xn에 하고 마이너스 케일 다이버전스 qn c p c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dkl로 적었을 텐데 아마. 그리고 이거는 확률 정의에 의해서 이건 z에 대한 펑션이잖아요. 얘는 컨스턴트예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모든 z에 대해서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합이 이게 되죠? 얘는 아무것도 영향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뺐다 치면은 로그 p의 xn at 마이너스 k 다이버전스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k 다이버전스의 의미가 뭐였나요? 이게 확률 분포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트릭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주는 건 케일 다이버전스가 유일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다른 매트릭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많이 어려운 매트릭이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케일 다이버전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거 두 개 사이의 매트릭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거리.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보 이론 시간에, 그러니까 정보 이론을 설명할 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KL 다이버전스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두 개의 분포 사이의 거리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엘보를 만약에 올리는 방향으로 뭔가 약간 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KL 다이버전스가 0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겠죠.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엘보라고 하는 건 QN은 아비트러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QN을 얘랑 같게끔 하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페이지 봐볼래요?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넌 네거티브가 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 옵티멀한 QN은 뭐냐라고 하면 얘랑 같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넌 네거티브 오브 KL 다이버전스 언급한 것처럼 모든 QN에 대해서 어떠한 QN을 선택하건 간에 얘는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니까 얘에다가 KL 다이버전스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살짝 어떠한 QN에 대해서도. 오케이? 그러면 이 엘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보를 맥시마이즈하는 QN을 고르게 되면 QN은 뭐가 돼요? P,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N이라고 붙은 것도 나이브하게 좀 이해가 되죠? 다시 Z에 대한 펑션이에요. Z에 대한 펑션이고 QN을 고를 때 여기 XN 그 서브스크립트 N에 디펜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QN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노테이션이 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마다 QN이 다르게 정의되고 각각의 QN, 각각의 Q가 XN 데이터 N번째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면은 얘 값이 정확하게 얘가 정확하게 0이 돼요. 적어놨잖아요.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KL 다이버전스가 정확하게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다? 만약에 다시 로그 라이클리우드는 모든 QN에 대해서 크거나 같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take QN을 어떻게 한다? P, C바 이렇게 골랐잖아요. 돼요? 그러면 저 KL 다이버전스 텀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엘보가 1부터 n까지 저 KL 다이버전스가 0으로 꺼져요. 부동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아비트러리한 Q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근데 그 QN을 저희가 이렇게 고른 것 뿐이에요. 돼요? 이거죠? 근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쪼여지는 거예요. 같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엘보가 같아지는 거라고요. 알겠죠? 엘보가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최적화 때 했던 것처럼 이러한 특별한 QN을 옵티멀한 QN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이게 그 이제 별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붙인다는 거는 저렇게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옵티멀한 값을. 그래서 M스텝에서는 뭐다? M스텝에서는 그러니까 엘보는 어떠한 QN을 선택하건 간에 저희가 진정으로 최적화하기를 원하는 맥시멈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에 그거보다 더 작은 애인데 수식적인 전개를 통해서 특정한 QN을 선택했을 때 이게 딱 같아져요. 됐죠?
이거를 2스텝에서 하는 거예요. 2스텝에서. 돼요? 오케이?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얘랑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요. 그 근방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 근방에서는 이퀄로 딱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게끔 하는 Q&A를 고른 거예요. 지금 저희가 Q&A. 그래서 그렇게 고른 Q&A를 저희가 스페셜 노테이션을 써서 Q&A 아스테리크를 붙여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골랐다는 뜻이에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것조차도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그 교수님 강의 안에서 14페이지 봐볼래요? 14페이지 봤나요? 교수님 강의 안에서? 교수님 강의안을 보면은 WJI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가 이제 실제 훈련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훈련 단계에서는 얘를 가정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Z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XN의 분포와 PZ의 분포를 저희가 가정해요. 가정을 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XN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XNC 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주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P, XN, P, XNC. 근데 얘 모르니까 이거를 토탈 프로버빌리티로 찢어서 P, XNC, PZ 똑같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제대로 설명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앨범은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다시 얘네 두 개를 가정한 상태에서는 봐봐요. 여기 값들 있죠? 여기 값들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봐봐요. 이 X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Z 있잖아요. Z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부 다 할 거니까 어차피 관계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Qn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학습 단계에서는. 왜냐면 이거 두 개를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X와 모든 Z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계산 때려버릴 수 있어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질 수 있는 Z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교수님 강의안에서 있잖아요. 이 스텝에서 WJI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거 하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QN을 결정한 거예요. 얘 갖게끔. 단 이거를 나이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건 Z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얘를 가정을 하고 얘를 계산을 해요. 근데 얘 계산은 가능해요. 확률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by definition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계산한 거를 QN이라고 하고 이 다음부터 QN은 픽스해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M 스텝에서는 QN을 건들지 않아요. 그러면 Q 아스테리크를 고정시켜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타를 업데이트해요. M 스텝에서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제 학습 단계에서는 QN을 이렇게 적어두긴 했지만 이걸 다이렉트하게 구하지 않고 얘와 얘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여기 문제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요게 가우시안, GMM에서는 이게 가우시안, 이게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GDA랑 거의 비슷해요. 각각의 금 알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상태의 뮤하고 시그마가 있잖아요. 현재 상태의 뮤하고 시그마 있죠? 고정. 그 다음에 저거 파이 고정. 계산할 수 있죠? 현재 상태에서의 그거예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 계산 가능했죠? 그럼 QN을 고정시켜요. 고정시키고 그 고정된 게 사실 아까 그 그림으로 보이는 파란 색깔이에요. 이렇게 찾았죠?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찾고 그 파란색을 옵티마이즈 하는 게 M스텝이에요. 거기서는 얘가 고정돼 있고 얘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타만. 즉 다시 말해서 뮤, 시그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파라미터들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뉘앙스가 좀 이해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안 되면 뒤에 부분이 하나도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실 중간고사 뭐 걱정할까봐 얘기는 안 했는데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진짜 맛보기고 수원부터가 진짜 수학으로 도배돼 있거든요. 근데 도배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테크닉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EM 알고리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수식에 내몰되기가 쉬워요. 옛날 중간고사 설명했을 때에 비해서는 수식적으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 이 수식을 못 감당해요. 왜냐면 이제는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멀티베리어블 가우시안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좀 해야 돼요. 중간중간 계산들을 라이브하게 해야 돼요. 옛날보다는 수식적으로 좀 길어지고 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무조건.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마지막 부분을 완벽히 이해를 못해서 QN이란 값이 하나로 정해진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에서의 가정들이 정확히 뭔지. 아,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서는 이거를 가정해요. 디스트리뷰션 두 개를 가정해서 시작한 거. 아. 정확하게는 얘는 가우시안, 얘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알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희가 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 Z가 1인 건 알파, P, Z가 2인 건 베타, P, Z가 3인 건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혹시 그 베르누이는 알죠? 베르누이를 이제 늘린 거예요. 왜냐면 베르누이는 석세스 아니면 페일리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테고리컬하게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여러 개예요. 카테고리가 뭐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뭐 소프트맥스에서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로 했었죠? 네, 소프트맥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늘렸었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알죠? 이런 것들을 보통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의 의미는 각각의 Z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각각의 Z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은 이거는 뭐 파라미터가 알파랑 베타겠죠. 이걸 퉁쳐서 그냥 피로 이렇게 한 거고, 퉁쳐서 알파 베타를 피로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별로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얘네들도 파라미터에 의존을 받을 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phi 의 지배를 받겠죠. 가우시안 믹처 모델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할 때는 얘를 고정시켜요. 왜냐면 현재 학습 단계에서는 이 파라미터들은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거고, 얘네들이 고정됐을 때 로컬하게 봤을 때 QN이 얘랑 같으면 붙는다고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로스 펑션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딱 붙게끔 할 수 있어요. 로컬하게. 그래서 얘네들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랑 얘네들도 움직이잖아요. Z도 QN도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로컬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바뀌니까 엠스텔에서. 근데 어쨌든 학습되는 중간에서는 이 세타가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생각해 보면은 세타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러면은 T번째 업데이트를 했다고 치면은 얘랑 얘는 어느 점에는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 꽂혀 있는 거 기준으로 QN은 된다고요. 그러니까 로컬하게 붙는다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로컬하게. 현재 학습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네, 파란 색깔처럼, 그러니까 파란 색깔 아까 플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딱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같게. 계산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다 가능하다고요. 왜냐면 얘는 베이즈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얘가 계산이 가능해요. 얘가 계산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QN은 고정인 거예요. QN은 고정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엠스텝에서. 그럼 엠스텝에서 뭐를 하냐? 이 세타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U하고 시그마 제곱하고 저 B를 업데이트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다시 붙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걸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 지점을 해서는 여기가 세타잖아요. 이 세타가 저거예요. 저거 뮤하고 시그마 제곱하고 B 걔 고정시켜 놓고 펑션 찾은 다음에 업데이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찾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로컬하게 이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좋은 펑션 찾고 저거라고요. QN 찾고 얘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 한다고요. 들어 올린 다음에 얘 기준으로 해서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이터레이티브하게. 아이디어는 이해되죠? 네. 근데 실제 훈련 단계에선 얘를 직접 갖다고 하지 않고 얘네 두 개를 가정한다고 한 다음에 베이즈룰 정의에 의해서 얘를 갈아 껴요. 그럼 계산이 가능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소리인데 실제 단계에서는 이렇게 가정한다고요. 이게 두 개만. 어차피 베이즈룰에 의해서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어차피 다 결정 가능해요. 그잖아요. 어차피 베이즈룰에 의해서 그냥 3C2 세 개 중에 두 개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어차피 디터미니스틱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두 개 가정을 합니다. GMM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가정해요. 그래서 가정하고 얘 계산 가능하죠? 고정된 세타에 대해서 했죠? 얘 했죠? 그래서 붙였죠? 붙인 다음에 그 붙인 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타를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는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질문 있나요? 약간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전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깊게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제대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뭐 생략한 것도 많지만 이제 듀얼리티나 아니면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깊어요. 저도 많이 생략한 거예요. 훨씬 KKT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최적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못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안 냈잖아요. 나이브하게 그냥 적당하게 과제 수준에서 냈잖아요. 낼 수도 있겠지만 네, 교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으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상황이 달라요. 여긴 100% 나와요. 100%예요.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오토인코더도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PC에 관련해서도 조금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한 5문제 낸다고 하면 3문제를 못 풀어요. 가뜩이나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중간 범위로 이미 막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단 한 문제도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단 한 문제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선 고정되고 어디선 고정이 안 되고 어디선 막 이거고 어디선 이거고 이게 뉘앙스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수식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엘보가 작다는 건 이미 QN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이미 Q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에서 QN을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찾고 그거 찾은 걸 기반으로 세터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QN을 찾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터를 다시 찾고 두 개가 동시에 논다고 해서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지 않아요. 한 번에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하나 고정시켜놓고 하고 고정시켜놓고 하고. 아이디어는 뭐냐? 로컬하게 봤을 때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로컬하게 봤을 때 얘네 두 개가 거의 같으니까 얘를 올리지 말고 얘 올리자는 뉘앙스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죠? 약간 그냥 되게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2차 근사 전에 배웠던 뉴턴 랩스를 수도 있잖아요. 은근히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건 비슷한 뉘앙스지. 그렇기도 하고 약간 개형도 그 뉴턴 랩스하고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졌지. 사실 직관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지. 사실 제가 알기로 EM 알고리즘은 훨씬 내용이 깊어요. 뉴턴 랩스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론이 엄청 깊어요. 내가 알기로는 엄청 깊어. 그냥 구덩이? 그냥 수학 중에서도 진짜 깊은 축에 속해서 이게 정말로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더 깊게 들어가야 나도 잘 알아요. 하여튼 뭔가 수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왜 정말로 먹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가능한데 어쨌든 인간의 언어로 좀 내려서 설명을 하면은 대충. 네. 그래서 12페이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혼동되지 말라고 아스테리크를 다 붙여놨거든요. 최적화 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옵티멀한 Q에 대해서만 붙는 거예요. 됐죠? 그럼 QN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에 의해서 보장된다? KL에 의해서. 그냥 모든 QN에 대해서 얘랑 같게끔 선택하면 무조건 타이트하게 붙여버릴 수 있어요. KL의 넌 네거티비티 때문에 항상 얘보다 작고 얘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려면은 이 두 개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타이트 로어 바운드라고 해요. 됐나요? 네. 찍을게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나오면 돼요. 다 왔어요. 모티베이션 설명하는 게 좀 긴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상황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M스텝에서는 세터 업데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세터. 근데 저희가 봐봐요. 이거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림 그려서 알겠지만 여기에서 옮겨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특정 T스텝에서의 세터, T스텝에서의 QN 이렇게 저희가 노테이션을 살짝만 바꿀게요.
혼동될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살짝 바꿔서 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특정한 세타, 그러니까 t 시점, 그러니까 t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세타 이런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QN도 사실 t에 디펜던트예요.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QN 자체도 t 스텝에 디펜드예요. 직관적 설명드리자면은 특정한 QT에 대해서 QN, 특정한 QT에 대해서 QN. 그러니까 사실 QN 자체도 t에 디펜드예요. 의존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다 노테이션을 그 노테이션에 반영을 하면은 QNT, 그다음 세타 T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얘랑 얘가 타이트하게 붙는다고 했잖아. 로컬하게는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맥시마이즈라 쓴 것 같은데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Rgmax라고 할게요. Q, N,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게 주장인 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까 저 파란색 플롯이라고 했었잖아요. 저 엘보가 파란색 플롯. 아까 그 맨 마지막 그 생각하면 돼요. 빨간색에 파란색. 그럼 파란색 플롯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걔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이 파란색이 이렇게 있고 걔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 세타로 제가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돼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됐죠? 응? 아니, 일단 더 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살짝만 정리를 해보면 얘 정의가 뭐죠? 하고 네. 여기서는 n, t 디펜을 해야 되고 로그 p xn에 c 세타 t q n t c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긴 한데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텀과 이거 텀을 분리시킬 거예요. 여기 스테이크 붙여줍니다. 로그 플러스 이렇게 됐죠? 오케이? 다시 강조하지만 저 QNT는 M스텝에서는 컨스턴트예요. 고정이에요. 픽스예요.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은 얘가 뭐예요?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고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게 어차피 컨스턴트예요. 전혀 변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요. Rgmax는 그러니까 세타 t만 변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타 t만 변수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세타 t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맥시마이즈 하나 얘를 지운 상태로 맥시마이즈 하나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약간 추적할 때 약간 자주 사용하는 트릭인데 지워버려요. 네. 이거 하면 되겠죠? 이거 하는 건 뭐 괜찮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하면 되겠죠? 이터레이티브 하게 하든. 아마 시험에서는 이게 그 애널리틱한 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클로즈 폼 형태로 뭔가 이게 바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뭐 미분을 시키겠죠?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미분이 안 되는 형태는 뭐 그레디언트, 어센트니, 디센트니 그런 거 해가지고 뉴머리컬하게 접근을 하겠지만 시험에서는 아마 그 애널리틱하게 될 거예요. 미분이 돼가지고 이퀄 0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아마 시킬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는 학습 단계에서는 로그 p의 xn c 세타 t p의 c 세타 t 이런 식으로 가겠죠? G는 어차피 여기서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지로 해서 딱 여기서 찍혀요. 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얘랑 얘 어차피 알고 있고 계산 가능하죠? 로그 취한 거잖아요? 알고 있죠? 얘 알고 있죠? 그럼 변수는 세타 t고 얘 어차피 얘 전체를 세타 t에 대한 펑션으로 보고 맥시마이즈 하면 돼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GMM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가우시안 따르고 있고 얘가 뭐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이거 전체 하면 얘 어차피 컨스턴트니까 얘랑 얘가 뭔가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각각에 대해서 뭐 뮤에 대해서 미분하고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뭐 피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퀄 0 찾으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그게 네, 다음 스텝에 얘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 스텝에서 뭐 한다? 타이트하게 또 쪼이고 하고 쪼이고 하고 쪼이고 하고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네. 질문 있나요? 그래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지적은 여기 아스테리크가 붙어요. 아스테리크가 붙어요.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돌지 않아요. 휭 하면서 돌지 않아요. 고정이에요. QNT로 바뀌... 아니. 그래서 컨스탄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픽스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Z에 대한 고정된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M 스텝에서는 세타만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컨스턴트 세타에 대한 펑션 그럼 결과 제가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세타에 대한 펑션을 Rgmax든 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는 뭐 시험에서는 미분해서 이퀄 0 찾겠죠? 이퀄 0 찾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안 되면은 뭐 뉴머리컬이 하게 찾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애널리틱한 형태가 나오도록 뭔가 설계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가우시안이 붙으면 좀 더 이쁘장하니까. 사실 가우시안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가우시안이면은 이걸 로그랑 만났을 때 이게 쿼드라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아이디어가 expectation 마이너스 2분의 1의 뭐 x 마이너스 뮤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근데 expectation이랑 로그랑 딱 만나면 쿼드라틱 분배책 다시면서 2차 함수 형태가 나와요. 2차 함수 형태가 뭐 멀티베리어블은 이어도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네, 이 안쪽에 있는 건 어차피 그 리얼 밸류더라. 어차피 똑같아요.
아까 말한 거 할 필요 없고 하여튼 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GMM이 손으로 계산시키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 더 강조하고 끝낼게요. 그 GMM 있잖아요. 가우시안 믹처 모델. 그쪽에 있는 파라미터를 손으로 직접 계산을 시킬 거예요. 시험에서. 직접 그 GMM 이거 있잖아요. 그 폼 있어요. 업데이트 할 때 그 형태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드라이베이션 시킬 거예요. 과제도 나올 거고 시험으로도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교수님 강의 안 보면 돼요. 그래서 직접 시킬 거예요. 이것만 살짝 보고 끝낼까요? 네, 15페이지. 15페이지를 직접 손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phi, mu, 시그마를 다 이걸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컨셉만 이해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교수님 그렇게 한 15페이지 맨 마지막 phi, mu, 시그마를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멀티 베리어블이라고 해도 뭐 사실 상관없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아마 뭐 교수님이 원디로 시킬 것 같긴 해요. 원디. 그 원디로 바꾸면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시그마가 그냥 t가 아니라 그냥 제곱 형태로만 바뀔 거예요. 똑같아요. t가 아니라 그냥 제곱 형태일 거예요. 네. 그럼 expectation sense니까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